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1강에서는 경영의 중요한 그 주체 중에 하나인 인간에 관해서 우리 구조의 설명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1강에서는 경영과 인간, 왜 그 경영에 인간이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그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인간성을 가진 이성적 동물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은 논리하고 추론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합리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이성 안에는 감성, 감정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존재이다 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소나 우리 그 이런 동물 등을 다르게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물론 개나 고양이, 딴 동물들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하고는 이 정도나 레벨, 수준이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이성적 존재, 인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이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자, 그러면 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많은 그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간에 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함으로 해서 인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그 행동, 인간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이 마음, 인간의 행동. 자, 여러분, 이게 행동, 그죠?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이다. 영어로는 마인드.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눈 속에 있어요? 머리 속에 있다. 그죠? 머리. 그럼 과거에 소크라테스나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다? 심장에 있다. 심장. 큐피터의 사랑의 화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지금 뇌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 컴퓨터로 띄워놓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요즘 이 PC에 온갖 정보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잘 압니다만, 인간의 이 브레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뇌하고 머리, 두뇌, 그죠? 이거는 브레인하고 대단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마음이 뇌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최초로 알아낸 철학자는 프랑스의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의 여관에서 일주일 동안 틀어박혀서 우리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공공을 궁리했는데, 이 뇌하고 관계된다 하는 걸 알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뇌와 마음과 행동, 뇌와 마음과 행동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뇌는 여러분 아마 식당에 가면, 육회 파는 식당에 이런 데 가면 소의 이 뇌, 회백색으로 되어 있는 소의 뇌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먹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회백색질의 뇌 주름이 잡힌 이런 형태의 소의 뇌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뇌도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죠? 이 뇌 속에는 뉴런이라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1000억 개. 물론 초창기에는 이렇게 1000억 개까지 된다는 걸 몰랐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120억 개, 860억 개. 요즘 재미있는 뇌과학자인 성현준 교수의 성씨입니다. 성현준 교수에 따르면 신경세포가 1000억 개 된 거예요. 1000억 개. 여러분 상상됩니까? 1000억 개 된 겁니다. 1000억 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의 무게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뇌의 무게는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적게는 0.5kg까지 나가는 사람, 많게는 2.3kg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평균 우리 여러분 인간의 뇌의 무게는 1.5kg 정도 된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뇌가 크고 무겁다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머리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동물 중에는 뇌의 크기가 가장 큰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겠어요? 여러분 코끼리 있죠? 코끼리? 고래 알죠? 코끼리도 무게가 코끼리가 더 큽니까? 고래가 더 크죠? 그죠? 고래의 뇌는 한 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kg 정도 된다. 그죠? 5kg. 자, 그러면 인간은 1.5kg밖에 안 되는데 코끼리하고 인간하고 누가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 뇌가 크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뉴런들은 여러분 요즘 과거에는 이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족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인체의 신비 중에 두뇌에 관한 연구 영역이 가장 미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과학 구조 중에 하나로 뇌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뇌, 큰 뇌가 있다. 큰 뇌는 기억이나 판단, 감정, 상당히 정신활동을 합니다. 정신활동. 그 다음 중뇌, 네? 그 다음 뇌교, 연수 있고, 간뇌는 체온과 체액의 수분 양 등을 조절. 손에 있죠. 손에, 그죠? 몸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 다음 중뇌에서는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 등을 조절하고 재채기, 기침, 하품 등의 반사 중추가 여기 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척수로 연결된다. 척수로, 그죠? 척수. 여러분 아시죠? 목 뒤로 해가지고 척추까지 쭉 연결된다.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면, 옛날에 가수였던 강원래 씨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하반신 마비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또 뇌졸중에 의해서 이 왼쪽 뇌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손하고 오른 다리에 영향을 받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왼쪽 영향을 받는다. 좌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뇌에 관한 그림들이 뇌 구조 있다. 그죠? 대뇌, 중뇌, 연수, 간뇌, 소뇌, 척수. 그죠? 자, 손에 이상이 생기면 자폐증 같은 경우가 생긴다. 자폐증. 그죠? 자폐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뇌에 이상이 생기면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뇌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보통 조그만 전기불 하나 켤 정도의 전기, 그러니까 뇌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은 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물론 뉴런과 뉴런은 서로 이렇게 한 다발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떠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정보를 연결할 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그죠? 여러분 뭡니까? 아주 우리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것들, 그죠? 흥분될 때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것처럼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정보를 화학적인 그 작용에 의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 계속 기능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그러죠. 뇌의 그럼 뉴런의 에너지 공급원은 뭐겠습니까? 뉴런 신경세포의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여러분 포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달콤한 맛이 나죠? 이런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분처럼 그죠? 포도당은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면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먹고 싶다 그죠? 이게 뭡니까? 뇌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거죠. 뇌가 인체의 그러니까 1.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람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소비하고 있다. 20%.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불이 났을 때 산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질식되어서 금방 뇌 세포가 파괴돼서 죽는 것,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가면, 고열이 올라가면 뇌 세포가 또 어떻습니까? 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해서 뇌에 염증이 생기면 뇌 세포가 죽게 된다.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 이런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뇌의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촬영하는 PET라고 그러죠. PET. MRI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MRI, 그죠? MRI. 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PET 그런 거죠. PET는 우리가 어느 그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뇌의 어느 부위가 전두엽에 빨갛게 불이 들어온다 하는 걸 촬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계를 만드는 이 PET. MRI는 뭡니까? 자기 공명 영상이죠. 여러분 머리 이상이 있거나 머리 촬영하기 위해서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이런 걸 통해서 뇌의 여러 가지 활동들, 뇌의 어느 부위가 우리 신체 활동, 사고 기능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하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색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 뭐 이런 녹색 같은 흑색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뇌에서 그 색깔을 저장하는 뉴런이 있다. 한 20개 정도를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수십 가지 색깔이 다 있기 때문에 수백 가지 있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게 어디에, 뇌 어느 부위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한 20개 정도를 과학자들이 알아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뇌의 구조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알아보면 뇌는 아까 뇌의 큰 뇌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큰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눠져 있다. 그죠? 자, 뇌가 인간의 두뇌다, 그죠? 인간의 두뇌인데, 자, 이런 좌뇌, 이쪽이 왼쪽 뇌입니다, 그죠? 좌뇌, 우뇌, 오른쪽 뇌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이 인체를 우리가 실험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비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전쟁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이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좌뇌와 우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걸 알아내요. 분리뇌 환자들, 그죠?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아주
얇은 신경다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뇌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 뇌는 직관적 사고, 인사이트, 그죠? 자,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여기 뭔가 가기 싫다, 섬찟하다 하는 이런 느낌 들죠, 그죠? 아, 요거 하면 뭐 될 것 같다 탁 했는데 딱 뽑아봤는데 여러분 인형 뽑기에서 탁 걸렸다, 그죠? 이런 직관적 사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운에서 일어나는, 좌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리고 좌뇌는 또 연속적인 사고, 연속적으로. 논리적이니까 추론과 관련된 이런 연속적인 사고 일어난다. 그 다음 운에서는 이미지 현상, 이미지. 여러분이 그 이미지들은 어떻습니까? 오른쪽 뇌의 유런에 기억되어 있다. 그런데 시각 능력도 오른쪽 뇌와 연관된 것이다. 그 다음 좌뇌는 언어 능력은 왼쪽 뇌에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뇌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우리 직관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자, 좌뇌는 어떻습니까? 분석적 사고. 자, 여러분 주말에 집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 가서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1시 차를 타야 되면 동두천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된다. 그럼 동두천역에서 오는 전철을 몇 시 차를 타야 된다. 여기서 타면 몇 분 걸린다. 그래서 표를 끊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분석적인 사고예요. 분석적 사고다. 그죠? 분석적 사고. 자, 그 다음에 좌뇌는 이 구조를 인식한다. 구조인식. 계산. 여러분 수치를 계산하고 돈을 셈하고 하는 것은 다 좌뇌에서 한다. 그 문해에서는 그 색채를 인식한다. 감정. 이런 것들이 오른쪽 뇌에서 일어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 딱 보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계산과 관련된 통계학이나 이런 경제 수학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 어디에 부담되겠습니까? 좌뇌에 부담된다. 좌뇌에, 그죠? 좌뇌에 부담되겠죠. 좌뇌에. 그 다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색채와 관련된 걸 하면 우뇌에 부담된다. 그죠? 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좌뇌에 영향을 미치겠으면 우뇌에 영향을 미친다. 우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트로트 음악하고 클래식 음악하고 이 뇌에 작용하는 기제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이렇게 특화되어 있지만 한쪽 뇌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 뇌가 보완작용을 한다. 자,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왼손으로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좌뇌와 우뇌는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서 작용하고 또 나누어지어 있는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얼마 전 여러분 EBS에서 이 문학가들 특집을 했는데 그 중에 김성옥이라는 그 무진기행이라는 1964년인가 그 단편 무진기행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단편을 썼던 그 작가가 나와서 투어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옥 선생은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원래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다가 소설가로 등단해서 대단히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쓰는데 어느 순간에 뇌졸중,
뇌 안에 그 혈관이 터져서 이상이 생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언어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옛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해남인가 어디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 제주도도 가고 서울에 있는 동창들도 만나고 한 이런 과정을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 설명을 하더라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그 신체의 특정한 기능 부위가 이렇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뇌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한 8주 정도 임신해서 8주가 지나면 뇌의 중요한 부위들이 다 형성된다고. 그래서 임신 후에 3 내지 6개월 뉴런의 형성과 이동이 생기고 태어나서 생후 1년 이내에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마 위에 있는 숨꼬리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딱 눌러보면 말랑말랑하죠. 그게 아직 생후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뇌가 진흙 덩어리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걸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머리를 떨어뜨리거나 그 임신 중에 어머니가 약물이나 알코올, 이 카페인 같은 데 지나치게 노출되면 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뇌가 이제 뭡니까? 마음의 중심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이 마음은 그죠? 마음의 중심이다. 이 마음이 인간의 행동을 촉발시킨다. 자,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 편지를 적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조그만 선물을 사드리기도 하죠. 그럼 그 편지를 적는다 아니면 어머니 좋아하는 꽃을 사다 드린다 하는 이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그죠? 마음이 동해야 행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와 물건, 마음이 없는 이 기계나 설비와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자, 마음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먹으면 인간의 능력 이상의 이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죠. 앞으로 AI가 발달해서 인공지능,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런 로봇이 우리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 등장하더라도 이 인간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영화라든지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데 보면 인간의 마음을 가진 로봇이 등장합니다만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로봇을 개발하는 걸 그 학자들은 2045년경으로 인간과 기계의 지능이 비슷해지는 시기를 204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나 물체 이런 설비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인간에 관한 설명들이 의외로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이 심리학에서 이걸 인간에 관한 것들을 심리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성격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이런 노인 심리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들이 있죠. 이걸 4년 동안 그걸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9주차 2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